안녕하십니까, 송충건입니다. Git 강의의 첫 번째 파트인 Git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it 기초는 Git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 또는 Git을 어느 정도 사용하지만 기본 배경 이론을 이제 좀 알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Git을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Git의 배경이 되는 이론들을 함께 설명할 것이고요. 학습 목표로는 버전 관리 시스템과 Git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리고 Git에서 관리하는 파일의 세 가지 상태를 이해한다. 다음으로 Git 저장소를 만들고 새롭게 추가한 소스 코드를 로컬 저장소에 반영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방금 설명한 부분은 실습을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저장소에 추가한 소스 코드를 원격 저장소에 반영하는 방법이 이해한다 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격 저장소는 저희가 직접 구축할 수는 있지만 좀 강의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GitHub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GUI 기반으로 원격 저장소를 만들고요. 그걸 이제 로컬 클론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를 이제 받아오고 로컬 저장소와 연결시켜가지고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짧게 VC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 보시면 이 버전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그런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메뉴에 VCS라고 표현이 되시면 다양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Git도 있고요. SVN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은 무엇이냐? 파일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기록하여 과거 특정 시점의 파일 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소스 코드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파일도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버전 관리를 통해 개별 파일 또는 프로젝트 전체를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 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특정 버전의 소스 코드를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어떤 운영 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점 이제 버전을 가져온 다음에 그때 버전업을 해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이력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실수한 개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개발자가 어떤 실수, 어떤 소스 코드를 넣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스 코드가 원인이 됐는지 그걸 알면 복구 전략도 세우고 이제 운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겠죠. 다음으로 버전 관리 시스템의 유형을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 버전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모든 버전 관리를 하나의 그 컴퓨터 개발자가 사용하는 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업무용 그 컴퓨터 내부에서 버전 관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네, 컴퓨터가 망가져 버리면 소스 코드는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매우 네, 위험한 방식이고요. 대신 구축하는 비용은 적게 드는 그런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 시스템은 중앙 집중화된 서버에 소스 코드를 이제 버전을 관리하고요. 개발자들은 그 중앙 집중화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본인이 새로운 소스 코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추가한 코드를 새로 받거나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일한 소스 코드를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협업할 때 이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중앙 집중 같은 방식을 쓰다 보니 이 서버가 망가지면 버전 관리 시스템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은 어, 이 버전 관리 시스템 참여하는 모든 그 컴퓨터가 버전 관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화된 서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각 로컬 버전 관리를 수행을 하고 중앙 집중화된 서버는 이제 그 각각 로컬 버전 관리를 하던 것을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앙 집중화된 방식은 시스템 A, B가 있습니다. 중앙 집중화된 방식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시스템 A, B가 있습니다. 중앙 집중화된 서버가 있고 A는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소스 코드를 보내는 커밋 작업을 수행합니다. SVN이 이렇게 중앙 집중화된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버전 관리는 요 서버에서만 일어납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버전의 소스 코드는 있지만 과거의 그 이력은 여기 서버에만 저장이 됩니다.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을 보시면 이 버전 관리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들이 이렇게 그 버전 관리를 수행하는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소. 그리고 이 저장소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화된 원격 저장소를 두기도 합니다. 뭐 하나의 시스템이 본인이 가진 로컬에 가진 저장소의 소스 코드를 보내는 걸 푸시라고 하고요. 여기에 업데이트된 네, 공유하는 그 저장소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받아오는 것을 풀이라고 합니다. 버전 관리 측면에서 그림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구조는 동일한데요. 여기 보시면 컴퓨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들이 버전 관리를 할 대상 파일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파일에 대한 과거 이력, 수정 이력 정보는 중앙 집중화된 VCS 서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을 보면 각자의 그 버전 관리를 수행을 하고요. 그 서버 컴퓨터에는 이 두 개 컴퓨터가 공유하는 그런 중앙 집중화된 그런 버전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it은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 중 하나로 2005년에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이 리누스 토발즈는 리눅스 커널을 개발한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현재 실제 지금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리눅스 커널을 개발을 하는데 리눅스 커널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소스 커뮤니티잖아요. 그때 전 세계 무수히 많은 개발자가 소스 코드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버전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아내는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처음에는 특정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린스 토바즈가 개발하고 특정 회사의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게 이제 영리 목적으로 어떤 소스 코드를 관리하려는 시도가 있어가지고 이 Git이라는 기술 자체도 오픈소스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Git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빠른 속도, 속도라고 하면 소스 코드의 버전을 전환하는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구조, 비선형적인 개발, 완벽한 분산, 대형 프로젝트의 적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자체에 혼자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해도 기능 자체가 성능적인 측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Git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GitHub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Git을 기반으로 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죠. 무료로 개인 개발자한테 기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Git을 이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Git의 기초입니다. Git은 소스 코드 파일에 대한 스냅샷을 관리를 하고요. 어떤 수정을 이루고 나서 그 수정에 대한 시점을 커밋이라는 어떤 단위로 Git 버전 관리 시스템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스냅샷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기고요. 파일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저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과거 버전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뭐 어떤 버전 관리 시점을 추가를 하면 파일을 뭐 복사해서 저장하는 그런 동작이 있었는데 Git은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명령어들은 로컬 시스템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얻는 장점은 중앙 집중화된 서버에 부하가 이제 올리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고요.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데이터가 줄어들다 보니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그 체크썸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샤를 통해서 비방향 함수로 소스 코드의 그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Git은 변경 이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동작을 합니다. Git에 한번 이제 수행이 되면 Git의 버전 관리를 수행할 때는 축적하는 그런 개념으로 수행이 되지 중간에 이제 특정 그 영역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Git을 통해서 그 특정 버전의 그 스냅샷 또는 커밋을 합쳐버려가지고 이력을 없애버리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합치는 방식으로 이력을 없애는 거지 특정 그
파일만 중간에 싹 삭제해버리는 그런 네, 자유로운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깃의 세 가지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상태의 대상은 파일입니다. 파일. 버전 관리의 대상이 되는 파일입니다. 이 대상 파일은 워킹 디렉토리라는 네, 영역에서 관리가 되는데 일반적인 그 뭐 윈도우의 폴더나 리눅스의 뭐 디렉토리가 다 이 워킹 디렉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디렉토리 안에서 깃을 이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면 점 깃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 버전 관리에 필요한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킹 디렉토리의 어떤 파일들은 이 세 가지 존재하는 파일들 이 세 가지 상태를 가지는데 첫 번째 커미티드는 그 깃 저장소에 안전하게 버전 관리 대상이 이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깃 여기 점 깃이라는 네, 이 영역에 정상적으로 이제 버전 관리가 되는 그런 파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dified라는 그 상태가 있는데 이것은 이 워킹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파일 중에 수정이 된 파일입니다. 근데 수정만 됐고 아직 그 이 로컬 레포지토리 또는 원격 레포지토리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modified 상태를 따로 두는 이유는 수정된 것 중에 저장소로 버전 관리를 하고 싶은 파일도 있고 그냥 어떤 다른 그 아이디의 내부적 기능에 의해서 그냥 생성된 파일도 있잖아요. 소스 코드가 아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modified라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modified라는 파일 중에서 내가 이제 커밋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이 저장소에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staged라는 상태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이 staged라는 의미는 곧 커밋할 것이라는 고 표시한 상태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면 워킹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점 깃이라는 디렉토리 내부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저장소에서 특정 버전으로 체크아웃을 하면 이 워킹 디렉토리에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아니면 이 워킹 디렉토리 내부에서 새로운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지 않은 파일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수정한 파일은 modified 상태가 됩니다. modified 상태인 애들 중에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를 하는 명령을 통해서 넣으면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된 것을 한 번에 이제 커밋으로 넣으면 그 하나의 스냅샷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디렉토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깃은 메타데이터와 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하나의 디렉토리고요. 워킹 디렉토리는 프로젝트의 특정 버전을 체크한 것입니다. 이 실제로 물리적인 그 구조를 보면 워킹 디렉토리 내부에 점 깃이라는 이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이제 이 파일 확장자 여기에 점이 붙으면 숨김이라는 표시죠. 그래서 그냥 일반 ls 치면 안 나오고 ls-a 치면 나오는 그런 숨김 디렉토리입니다. 특정 버전을 체크아웃한 것이 워킹 디렉토리가 될 수 있지만 여기 안에서 이제 새롭게 소스 코드를 추가해서 modified나 그냥 일반 수정되지 않은 추가된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에리어는 커미탈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디렉터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는 이제 .git 내부에 정보가 관리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추상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it의 작업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요. 워킹 디렉토리의 파일을 수정을 하고요. 개발 작업을 하면 파일이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수정한 것들 중에 저장소에 반영할 만큼 이제 중요한 자료를 이제 스테이징 에리어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을 커밋을 통해서 Git 디렉터리에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Git을 설치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안내드리면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 주소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윈도우 설치 파일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분투입니다. apt-get install git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시면 다운로드 받습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떴고요. git이 없는 시스템이라면 설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git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사용 방법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it 이렇게 버전을 볼 수 있고요. 윈도우에 설치를 하셨으면 파워쉘을 통해서 git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git 버전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git을 설치했는데 git 명령어를 이 쉘 프롬프트에서 실행할 수 없다 그러면 환경 변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 변수에 git 명령어에 대한 경로를 추가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설치했을 때는 자동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작업은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git 기본 설정입니다. git 기본 설정은 git config라는 파일에 보관이 됩니다. 보통 그 홈 디렉터리에 위치하게 되고요. .git config 물리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파일입니다.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현재 그 사용자에 대한 홈 디렉토리에서 이 설정 파일을 읽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git config라는 명령을 통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설정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스 코드를 수정한 그 개발자가 누구인지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설정하지 않으면 소스 코드를 커밋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을 넣었고요. git config list라고 입력을 하시면 현재 설정된 git 그 정보 리스트가 나열이 됩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config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config 이메일 하고 네, 이렇게 이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git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onfig하고 리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기본적인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 사용자 이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기본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git 저장소 만드는 방법입니다. git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로컬의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로컬에 이제 일반 폴더 또는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있던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git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컬에서 만드는 기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git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로컬에 저장돼 있는 그런 소스 코드를 말하고 있고요. 소스 코드가 저장된 디렉토리 안에서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워킹 디렉토리로 잡고 git 저장소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로 git 저장소 안에서 git init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현재 디렉토리를 워킹 디렉토리로 잡고 그 git이라는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 디렉토리인 .git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에는 git add 명령으로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파일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git commit 명령으로 그 .git 내부에 그 버전 관리를 하는 그런 파일화 시킬 수 있습니다. git commit을 통해서 저장소에 해당 파일에 대한 버전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리눅스 환경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현재 디렉토리는 제가 루트 디렉토리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아무 어떤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cg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여기 들어갔습니다. 루트 cgs에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고요. 이 디렉토리를 git 프로젝트 워킹 디렉토리로 가정을 하고 git 저장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git init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git이라는 파일이 생성됐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숨김 디렉토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ls 치면 안 나오고요. s-a 치면 나옵니다. 아니면 l을 이렇게 치면 되고요. 여기 git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리 형태로 파일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그 파일들이 있고요. git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파일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명령을 통해서 바꾸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상위 디렉토리가 왔고요. 자, 여기가 이제 워킹 디렉토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ABC라는 파일을 각각 추가했고요. git status라는 명령을 치면 뭐가 현재 git 서비스의 상태를 나오는데 언트랙드 파일이라고 세 가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를 위해 추적되지 않는 그런 파일을 의미합니다.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git add 파일명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git 스테이터스를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초록 색깔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스테이징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징 영역. 그래서 커밋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추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커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it commit -m 하고 커밋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저는 init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엔터를 했습니다. git 현재 git 상태 워킹 디렉토리에 커밋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 로그를 입력을 하시면 커밋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개 파일이 지금 스냅샷 세 개의 파일에 대한 스냅샷이 추가되고 버전 관리를 이제 영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커밋이라는 스냅샷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거를 그 스냅샷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 일반적으로는 커밋이라고 부르죠. 커밋. 하나의 커밋이 생성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밋을 만든 사람은 앞서 콤피그로 설정했던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버에 있는 저장소 클론하기입니다. 이것은 원격 저장소 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원격 서버에서 클론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복제하고 버전 관리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과정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git 클론하고 그 git 서버의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깃허브에 올렸기 때문에 여기 깃허브를 시작을 하고 이 레포지토리 그룹명, 레포지토리명, 저장소명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여기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git 워킹 디렉토리 만들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그 워크스페이스 그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git 클론하고요. GitHub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git 서버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디렉토리 이름을 뒤에 이렇게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이름으로 직접 만들어지고요. 주소만 입력했을 경우에는 요 마지막 그 저장소 이름으로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lib git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디렉트 소스 코드가 받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git 로그를 하면 그 원격 저장소에 버전 관리했던 이력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트랙트 파일과 언트랙트 파일 유형을 설명드리면요. 워킹 디렉토리 내부에 버전 수정 여부를 추적하는 그런 트랙트 파일과 추적하지 않는 일반 파일, 언트랙트 파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이력을 추적하지 않는 일반 파일을 add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스테이지드 파일로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modified 파일을 unmodified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modified 파일을 add 명령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되는 애들 중에서 추적되는 파일들 중에서 unmodified 파일이 수정이 되면 modified라는 상태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add를 입력을 하면 staged 파일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unmodified에서 object 파일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taged 상태에서 커밋을 한번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파일들은 unmodified 파일로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그 파일의 상태는 git status라는 명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파일 상태 확인하는 git status 명령어가 있고요. 트랙트 파일 유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git add 명령을 사용하고요. git add 명령어는 단순히 그 변경 이력을 추적하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테이지드 상태로 또는 스테이징 영역으로 추가하는 그런 동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요. 앞서 진행했던 실습입니다. 그리고 변경 이력을 보기 위해서는 git diff라는 명령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git diff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커밋을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점이 초기화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가 있네요. 저희가 직접 생성했던 CGS라는 워킹 디렉토리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git diff라는 명령을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git a라는 그런 파일에 AAA라는 텍스트를 넣고요. 빠져나왔습니다. git diff를 입력을 하면 살짝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A라는 파일에 이런 내용이 추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수정을 했으면 최종적으로
저장소에 반영을 해야겠죠. 네, 커밋 명령을 통해서 저장소에 반영을 하는데요. M 옵션을 통해서 꼭 메시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커밋이 안 됩니다. 소스 코드를 누가 수정을 했는데 누가 수정했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거는 추적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고 그 누구에 대한 연락처인 메일 주소 꼭 명시하도록 그 정보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이 수정됐는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커밋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테이징 영역의 파일을 추가를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git add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트랙트 파일 중에 모디파이드 파일을 선정을 하고 그 파일을 자동으로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넣고 커밋까지 수행하는 명령가 있습니다. 그게 git commit -a 옵션이에요. A 옵션. 원래는 git add를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git commit -m을 수행하는데 이 git add 과정을 일일이 수행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A 옵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거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git status라고 입력을 하면 트랙트 파일 중에 modified 파일 하나가 있어요. A라는 내용을 저희가 방금 수정을 했었죠. A라는 텍스트를 A 파일 내부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커밋을 하려면 원래 git add A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수행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자, 바로 커밋을 하겠습니다. git commit -a 그리고 커밋 메시지 꼭 넣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edit a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커밋을 진행을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git 로그를 입력을 해보면 두 개의 커밋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파일 3개 추가한 그 변경에 대한 커밋 이니시라고 제가 커밋 메시지를 넣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입력한 A 수정한 거 edit A 원래는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면 안 되고요. 그 추가한 그 커밋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을 그 하나의 버그를 보고 이슈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그리고 그 이슈를 하나하나 번호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슈 번호를 이렇게 커밋 메시지에 넣어주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소스코드 작업이었는지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GitHub에서는 그게 같이 대응돼가지고 그 정보를 해결됐는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영역에 있는 파일을 언트랙트 파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git reset이라는 파일을 쓰고요. modified 파일의 수정사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git checkout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파일명 이렇게 입력하게 됩니다. 이것도 상세한 명령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밋 히스토리를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git log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그
버전 관리 시스템에 수행한 커밋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이 커밋 리스트의 결과를 보기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p 옵션을 주면 diff 결과를 함께 출력합니다. 여기 diff라고 하는 것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죠. git log -p 하면 이렇게 내용을 같이 출력하고 있습니다. git log -e 하면 최근 2개, 그리고 git log 하고 stat 이렇게 하면 그 통계 정보도 같이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더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 포맷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pretty 하고 포맷. 여기 포맷 내부에 구성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결과를 다시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h, %h, %an, %ar, %s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요 예약어가 의미하는 그 정보가 한 줄 한 줄 구성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 포맷에 대한 포맷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h는 커밋 해시, 뭐 짧은 길 커밋 해시, 트리 해시,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저자 이름, 메일. 이거는 그 git config 할 때 넣었으니까 당연히 있죠. 저자의 시각, 커밋을 추가한 시각, 뭐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git을 이렇게 제가 계속 명령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 백엔드 개발자 말고는 명령으로 git을 관리하기보다는 GUI 도구를 이용해서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ID에 내장되어 있는 git 도구도 있고 git 관리 목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파일을 가공해서 가시화시켜가지고 보여주는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GUI 그 도구를 어떤 걸 옵션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 포맷이 달라지고 그걸 실행한 결과를 또 가시화시켜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일 무시하기입니다. git에서 버전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파일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워킹 디렉토리 내부에 .git ignore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 내부에는 이 무시할 파일의 패턴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git ignore 파일에 명시하는 패턴의 이름은 확장자가 a.a인 파일을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파일명을 그대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확장자로 구분을 하셔도 됩니다. 확장자가 .a인 파일은 별표 .a 이렇게 표시하면 a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일들이 git에서 버전 관리를 이제 수행할 대상이 아니다 하고 제외시키고요. 언트랙트 파일 형태로 계속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디렉토리 이름 그리고 슬러시 이렇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A 파일만 무시할 경우에는 슬러시 A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git 스테이터스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지금 클린한 상태고요.
.git ignore.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파일 내부에 C를 무시해 볼게요. C라는 파일을 무시하도록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it ignore.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무시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C라는 파일에 내용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 네. .git ignore 파일이 커밋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스테이징 영역에 .git ignore 파일을 추가를 했고요. add.git 이후 커밋 메시지로 추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git ignore 파일을 적용을 했는데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C라는 파일을 수정을 했을 때 무시되지 않았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간에 .git ignore라는 파일을 넣어서 과거에 해당 파일을 트랙하는 캐시가 남아 있어서 그랬던 거였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git rm 하고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그런 파일에 대해서 버전 관리를 하는 캐시를 지어주고 그것을 또 커밋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입력을 하시면 git ignore 파일이 정상 작동을 하고요. 이 스테이터스가 지금 클린한 상태에서 C라는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 B 스테이터스를 입력했지만 그 수정 이력이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C라는 파일은 아무리 수정을 해도 이 git ignore에 의해서 무시되기 때문에 B 스테이터스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ID에서 어떤 기능 위에 생성되는 뭐 조잡한 파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규칙을 만들어 놓고 다 무시하면 되고요. 아니면 뭐 로컬에만 운영하고 싶은데 계속 버전 관리 대상으로 뜨는 그런 파일들 그런 것들도 .git ignore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리모트 저장소부터는 다음 수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